안녕하세요. 사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오늘은 도어락에 대한 긴급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집에 다문 잠금 장치, 도어락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만 알면 도어락이 그냥 열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선 우리가 꼭 미리 알아두고 범죄 활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예방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당장 도어락의 손전등을 비춰보시고 이것이 보인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바로 최근에 드러난 도어락 범죄 수법인 건데요. 도어락 범죄 수법은 무엇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도어락을 쓰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열쇠로 문을 잠그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열쇠보다는 도어락을 더 많이 쓰고 계시죠? 이 도어락,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열쇠를 잃어버려 집에 못 들어갈 걱정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비밀번호나 카드로 쉽게 열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죠. 대신 불안한 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비밀번호로 쉽게 열리는 장점이 오히려 비밀번호가 알려지면 쉽게 열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또 비밀번호를 유추해서 열 수도 있다는데요.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이용해서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도어락 범죄 수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경찰청 발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100일간 강도 절도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총 69만 1,00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강도 절도 사범은 약 3만 3천명가량으로 이 가운데 1,247명은 구속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12.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이 강도 절도 사범 중 주택 등에 침입한 경우는 무려 약 2,5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강도와 절도 범죄자의 주연령층 놀랍게도 60대 이상 고령층이 31.4%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 50대 18%, 10대 13.5%, 40대 13.5%, 20대 12.4%, 30대 11.1%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해 물품은 무려 390억 원 상당이라고 하고요.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또 이 강도 절도 사범들은 한 번 범죄에 끝나지 않는데요. 이들이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약 57%로 재범률도 높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주택에 침입을 하는데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당하는 건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두면 될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어락의 5가지 수칙이라고 말하는데요. 도어락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5가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 끝나면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범인들이 실제로 이런 수법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어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마스터 번호 확인하기입니다. 마스터 번호란 무엇이냐 궁금하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도어락에는 각 개개인이 설정해둔 비밀번호도 있고요. 이 외에 마스터 비밀번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또 마스터 카드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할 때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마스터 키만 있으면 다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만약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든가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도어락 사용자가 많죠. 그러니까 마스터키 개념으로 마스터 비밀번호 기능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만 있으면 개인이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몰라도 아무나 마스터 번호만 알면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스터 비밀번호가 물론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지만요. 오늘의 영상 내용, 절도 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실 텐데요. 실제로 이 마스터 비밀번호의 기능을 몰라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살던 세입자가 마스터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입자가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 언제든지 이전 세입자가 자기가 설정해둔 마스터 비밀번호로 열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또는 도어락을 새로 구입한 분들이라면 꼭 이 마스터 비밀번호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확인 후 마스터 비밀번호를 꼭 초기화하셔서 새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도어락 모델에 따라 마스터 비밀번호 기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설명서를 참고하시거나 제조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도어락 범죄 예방법은 바로 교통카드 등록하기인데요. 갑자기 웬 교통카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도어락 중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문 열 수 있는 도어락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면 평소 들고 다니는 카드를 찍기만 하면 비밀번호를 몰라도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또한 범죄 수법으로 활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범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카드 등록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요. 한두 개 정도만 등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몰래 카드 등록을 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몰래 카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전에 등록한 카드들은 작동이 안 된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카드 작동이 안 된다면 누군가 새로 등록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바로 카드 등록을 바꾸셔야겠습니다. 도어락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세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형광펜 자국입니다. 갑자기 무슨 형광펜이냐 싶으시겠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강도가 아파트 출입문 도어락에 형광펜을 칠해두었다고 합니다. 왜 형광펜을 칠해둔 걸까요? 바로 비밀번호를 유추해 내기 위한 수법이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미리 범행을 저지를 아파트 도어락에 형광펜을 칠해두고요. 나중에 다시 찾아와 도어락의 손전등을 비춘 다음 지워진 번호들을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침입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법으로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 집이 범행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영상 다 보시면 꼭 손전등을 비추어 보셔서 혹시라도 형광펜이 칠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형광펜이 아니어도 도어락에 무언가 묻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형광펜이 색깔이 있는 형광펜이 아니고 무색의 형광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에 묻어도 육안으로는 절대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색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꼭 도어락은 항상 한 번씩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어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문 자국입니다. 이것도 앞선 사례와 조금 비슷한 수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인데요. 도어락에 남은 지문 자국으로 비밀번호를 유추해서 침입한 강도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발전해서 밀가루까지 묻혀놓았다고 하는데요. 점점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범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도어락에 허수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허수 기능이라는 것은 임의로 숫자를 누른 다음 원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어락의 지문이 허수에도 남게 되어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어렵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 집 도어락엔 허수 기능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도어락 전용 필름이나 휴대폰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문 방지용 필름을 붙이시면 지문이 남지 않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꼭 같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도어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몰래카메라입니다. 도어락 주변에 있는 화재 경보기나 소화전, 천장에 있는 전등 등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숨겨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카로 찍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인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몰카가 몰카처럼 안 생겼다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몰카가 말 그대로 몰래 찍기 위해 만든 카메라이기 때문에 생긴 게 정말 다양한데요. 시계 단추, 볼펜 등의 일반 소지품의 형태로 생기기도 했고요. 휴지과, 그림, 심지어는 나사같이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일 거라고 절대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평소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손으로 가려서 누르는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어락 범죄의 수법들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